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 참 생각이 독특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를 잘 맞추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이제 뭐 선거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국민의 눈높이 와는 어긋나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로부터 부정평가 비율이 저렇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선거는 상대적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비하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비하면 민주당이 더 잘 맞추는 건가? 뭐 가끔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더 높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뭐 선거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절대적 개념으로 지금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보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광역시 시청을 방문해서 뭐 아마 기자들하고 무슨 차담회를 가진 모양인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화두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는 재판 5개의 3심을 감안하면 모두 15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제 2개의 작은 산을 넘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염려와 지원 속에 잘 헤쳐나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산들도 잘 넘어갈 거로 생각한다. 이번 재판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확인한 것이 있다면 이 과정이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 추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요구,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나타나는 이 흐름이 하나의 민주주의 흐름이자 발전의 맥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넘었다는 표현입니다. 넘었다. 그러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번 우이증교사 1심 선고 무죄,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 지금까지 2개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건 하나하나마다 재판이 3심제니까 3개 있는 거 아닙니까? 3개, 1심, 2심, 3심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개수로 셌을 때 재판이 5개니까 5, 35 해서 15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2개의 산을 넘었다. 이거는 첫 번째 산이 선거법이고 두 번째 산이 우이증교사였는데 다 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그런 생각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 그 2개는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2개의 산을 넘었나? 응?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선거법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 산은 못 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2심과 뭐 3심 이걸 봐야 물론 되겠지만 저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못 넘은 겁니다. 한 산은 넘으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일단 좌절이 된 거죠. 뭐 우이증교사 1심 요거는 뭐 자그마한 산이지만 이거는 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2개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재판 2개 중에서 1승 1패인데 근데 이겼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눈높이인가? 저 그런 부분에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데 특히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선거법 재판은 우이증교사 재판에 비해서 훨씬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633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2심이 3개월 만에 끝날 가능성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3개월 만에 끝내려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력을 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근데 우이증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몇 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법관이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선거법 재판의 2심은 진짜 눈앞에 닥친 위험인데, 왜냐면 작은 산도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2심은 더 큰 산이거든요. 걱정해야 될 판인데, 민주당 특히 김민석식 계산법을 보면 둘 다 넘었어, 두 개의 산을. 그래서 저는 얼핏 이 발언을 보고 두 개 다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죠.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은 이미 우리가 다 대비해놨어. 어떤 거로 대비해놨어? 뭐 재판 거래, 뭐 과거에 의심스러운.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미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려놓고 뭔가 이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판사들이 쓰는 이 재판의 결과라는 건요, 창작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일종의 사건이 있었던데 그걸 검찰과 변호인이, 피고인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을 판사가 다큐멘터리로 정리한 게 판결문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이거는 결론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김진성이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할 이유가 판결문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다. 거기다가 김진성, 김인섭,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이 공동체, 그것 때문에 김진성이 위증을 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증을 시키려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진상도 동원하고 안 되니까 김인섭을 동원하고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는데 고의가 없다. 이런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거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팩트들이 빠졌고 그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 물론 고의성이라는 게 입증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위증을 시키려고 하면 그게 고의가 없이 위증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 1심 결과 무죄가 나왔으니까 작은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평가하는데 제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리고 국민 눈높이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2심을 가봐야 되지만, 그러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작은 산으로 보이지만 못 넘었다. 그러면 15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데 산을 하나는 넘었고 하나는 넘는데 실패한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자, 그런데 김민석식 계산법은 이 두 개를 다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뭐 이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참 계산법이 독특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세상 참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데 민주당의 지지율 이게 국민의힘보다 높다. 그거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또는 용산 대통령실이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데 대한 반사 이익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정확한, 그리고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런 황당한 계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누르는 방법, 그건 뭐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더욱더 국민 눈높이를 맞춰가면 이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민주당이 참 독특한 산술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개의 산을 넘었다는 게 진짜 넘은 건지, 넘으려다가 걸린 건지 입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